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저는 아이들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아들과 딸 이렇게 둘뿐입니다. 제 나름 열심히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아이들을 키웠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살아오면서 참 많이 후회가 되곤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저희 시어머니는 조금 성격이 별난 분이셨고 사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쉽사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맞벌이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자식 키우며 살기 위해선 없는 사람들은 맞벌이를 해야 가능했으니 이래저래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편하자고 만들어뒀다가 두고두고 먹였던 오뎅볶음이라던가 사뒀던 라면 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보기도 싫다고 할 때나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에 항상 할머니가 와서 가끔은 그게 속상하고 창피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게 하고파서 그랬는데 말이죠.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려움 없이 키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서 메꿔지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본인 자식은 부모가 키우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나요? 저희보다 살기 더 어려워졌으니 쉽지 않겠죠. 역시나 자식들은 다 짝을 만나 결혼을 시키고 있지만 경제적 독립이 어렵더군요. 큰아들의 경우에는 둘이 맞벌이를 해야 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며 아예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싫었어요. 아이를 봐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살면 그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시집살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하도 사정사정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살았던 집이라 평수가 넓은 편이다 보니 다 같이 살아도 큰 불편함은 없었고 며느리나 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제 나름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손주는 점점 커갈수록 제가 키우기에 벅차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제가 키우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들 손주에게 더욱 잘해주고 싶었어요. 또 아이들을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손주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하루하루 부쩍 커가는 것을 보며 신비로움도 느끼고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을 이제 정말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를 키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3개월이 되어가는 아들 손자는 점점 활동량이 늘어가고 한시라도 눈을 떼면 일을 벌이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항상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만 저도 화장실도 가야 하고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하는데 사실 손주 키우면서 그게 쉽지는 않았고 행여라도 아이가 다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아이가 소파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볼일 보다가 너무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그렇게 떨어지면서 눈썹 옆부분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나고 애는 울고 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손자가 다친 걸 보니 마음이 내려앉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서 아이가 더 아프기 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채비를 해서 나왔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5바늘 정도 꼬맸고 혹시라도 머리에 충격이 있을까봐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아이가 다쳤고 지금 땡땡병원에 있다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그렇게 병원에서 처치를 마치고 다행히 검사 결과 머리 쪽에 문제도 없다고 했고 바늘로 꼬맨 부분도 아이니까 신경 써서 꼬맸기 때문에 흉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은 아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병원 입구 쪽을 보니 며느리가 울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손짓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요. 며느리가 절 보더니 울면서 성큼성큼 저 손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절 밀치더군요. 제 아이에게서 떨어지라면서 어찌나 세게 밀었던지 저는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건지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그곳이 병원이다 보니 그것도 큰 병원이다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복도에서 며느리가 절 밀쳐 넘어뜨리다 보니 사람들이 멈춰서서 다 쳐다보고 난리가 났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도대체 어머니는 애를 어떻게 받길래 이렇게 애가 다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애를 봐주신다고 했으면 이런 일 없이 봐주셔야지. 이럴 거면 어린이집 보내는 거라 뭐가 달라요? 하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군요. 지나가던 제 나이쯤 보이는 남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그럼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자빠지게 한 거요? 세상 참.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를 밀쳐서 넘겨뜨리는 것이요? 그리고 보아하니 본인에 맡겨뒀다가 문제 생긴 것 같은데 애들이 다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럼 그렇게 아까우면 본인이 보던가. 이러시더군요. 저는 그냥 그분이 고맙기도 했지만 창피한 마음이 컸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길래 날 이렇게 밀쳐 넘어뜨리나 하고요. 나중엔 후회가 되더군요. 그때 못 때린 것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때릴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사고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사단이 나고 나서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손주를 안아들고 며느리만 일으켜서 너무 울지 마라며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네, 아들도 제가 애를 잘못 봐서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며 고를 낸 거죠. 제가 살아온 60년이라는 세월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남아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가 놀랐을까봐 이야기라도 하려고 남아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들도 저에게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손주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나 싶었고 주변에서 다들 손주 봐준다고 할 때 말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다고 할 때 그 말 흘려들은 게 후회가 되더군요. 다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날 밀쳐서 넘어뜨렸다고요. 그랬더니 제 아들놈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엄마, 애기 눈썹이 찢어졌고 잘못했으면 눈이 다쳤을 수도 있어. 실명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밀쳐서 넘어진 게 대수야? 애기 엄마라면 당연히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된 기분이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더니 기분 나쁜지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참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역시 분노감이 차오르더군요. 절 밀쳐 넘어뜨린 며느리와 아들놈까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선은 애들과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고 손주 역시 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니 못 맡긴다면서 저한테는 당연히 봐줘야 한다는 데 요구했던 며느리.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군요. 그 길로 바로 아파트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정들었던 그곳을 부동산에 내놓고 왔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려면 제가 떠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 동네를 떠나는 것은 싫어서 다른 동 작은 평수를 계약을 하기로 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한창 이사하기 좋은 시기였던지라 집이 빨리 처분이 되었고 제가 들어갈 집도 많은 준비 없이 갈 수 있어서 빨리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며느리와 손주의 방문은 없었고 아들만 한번 얼굴 비추고 가더군요.
며느리와 아이가 충격을 좀 받아서 당분간은 친정에서 생활해야 할 것 같다고요.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편하게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쌌고 제 짐은 새 짐으로 보냈고 아들과 며느리의 짐은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노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일처리를 해놓고 저는 저의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집에 짐이 도착했는지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저보고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알 필요 없고 이젠 나 혼자서 살 테니 부모는 이제 없다 생각하고 가정 잘 이끌고 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 집에 가서 배를 누르니 제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전 다시 애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다 끔찍했습니다. 손주를 보며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전화도 안 받고 하니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점점 알겠다고 하면서 그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얼굴 본다 생각하고 아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밖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들 집을 상의도 없이 빼버리고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쩌나는 겁니다. 사과부터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손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가며 키워왔고 너희들보다도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책망하고 며느리가 나를 밀치고 넘어뜨리다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들이라는 놈은 그런 엄마의 마음은 헤아려주지 못할 망정 못된 말만 퍼붓고 그래서 나는 정말 못된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이제 우리는 영영 남이고 나는 내 집과 내 재산으로 알아서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알아서 잘 갈 테니 너희들도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갑자기 이래버리면 자기들은 살 곳도 없고 막막하다고요. 듣다 보니 지들 앞으로 살 것이 막막해서 절 찾은 것이더군요. 더욱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야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나는 이미 너희들의 짐을 빼면서 나에게 아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돌아 나오려는데 카페 입구 쪽에서 며느리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아들의 사과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았나 보더군요. 어찌 제 아들인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짓만 하는지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얼굴이 불어있더군요. 입으로는 죄송하다 하지만 정말 저에게 죄송해서가 아닌 지들 살 길과 유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둘이 연습이라도 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카페 안에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그런 애들을 뒤로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 병원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밀쳐지고 넘어지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카페 안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게 뭐 대수인가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전까지는 별로 받아주고 싶지 않네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